준비된 증상은 48세 여성분의 사례고요. 최근 과로와 다이어트, 스트레스 등이 한꺼번에 몰려왔다라고 합니다. 어지럼증이 한번 발생하면 며칠간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심하고요. 고개를 뒤로 젖히면 어지럼증이 더 심해진다라고 하는데요.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차 멀미도 심한 편이다라고 하십니다. 자, 어지럼증 증상은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생리적인 어지럼증이 아니라 어떤 질환의 증상으로 병적인 어지럼증이 나타나면 또 이게 좀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배영욱 원장님,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김남식 원장님께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병리적인 그런 원인 중에서는 이비인후과적 질환이 한 80% 정도, 즉 아까 말씀하셨던 귀 안쪽에 내이의 질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석증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석증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평형을 감지하는 그런 이석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제 위치에서 떨어져 나와서 여기저기에 자극을 주게 되면 정상적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속이 울렁울렁하거나 구토 같은 게 난다거나 이런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귀 쪽에서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메니에르 증상이 있는데요. 메니에르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평형을 담당하는 귀의 그런 기관들 중에서 세방고리관 그리고 전정기관들이 있는데요. 그 기관 안에는 림프액이라는 게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끼리 코 같은 걸 하고 이렇게 빙빙 돌게 되면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는데 네. 그 안에 있는 림프액이 출렁거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 림프액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실제로는 그런 자세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지럼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차 있게 되면 이런 메니에르 같은 경우에서는 소리의 정보도 왜곡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귀에서 소리가 울리는 그런 이제 이명 같은 증상 그리고 소리가 들리는 게 덜 들리는 난청 같은 그런 증상들이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3대 증상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하나의 그런 귀에서의 질병은 전정신경염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전정기관이라는 곳에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발생하면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또 어지럼증을 심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아까 김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뇌에서의 질환에서는 이제 중풍의 전조증처럼 느껴질 신호증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는 일과성 뇌허혈이라거나 아니면은 뇌에서 이제 평형을 이제 담당하고 감지하는 그런 쪽인 뇌관이라거나 소뇌 쪽에서 이제 중풍이라거나 아니면 뇌종양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도 우리가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고요. 기립성 저혈압, 빈혈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어지럼증을 나타내는 중요한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어지럼증의 80% 정도가 그 원인을 귀에서 찾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맞아요.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어지럼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배 원장님이 이어서 알려주시죠. 네. 한의학에서는 어지럼증을 현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현은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어지럽다 이런 뜻을 얘기하고 있고요. 훈은 빙글빙글 돌면서 어지럽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혈 같은 경우가 눈앞이 캄캄해지면 대표적인 것이고 이석증 같은 경우가 빙빙 도는 그런 어지럼증의 대표적인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어지럼증의 증상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로 현운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동의보감에서는 이제 그거의 원인과 증상에 따라서 6가지로 구분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이제 풍운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생기는 바람에 의해서 어지럼증이 생기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제 우리 몸 뇌졸중, 이제 중풍이라고 하는 뇌졸중이나 이런 것들, 뇌혈관 질환이 그런 거에 해당하고요. 열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열 같은 것들이 화열들이 머리로 올라오게 되면서 또 땀을 흘리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지럼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여름철의 탈수가 여기에 가장 비슷합니다. 그리고 다문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이제 정체되어 있는 체액이 있는데 이런 체액이 정체되게 되면 머리로 맑은 기운이 가는 것을 막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지럼증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는 소화기 증상이 보통 같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운이라고 하는데요. 기운은 이제 스트레스나
화가 쌓이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이제 두통과 이렇게 앞쪽 이마 쪽, 미간 사이 이런 쪽에 두통이 같이 동반되면서 어지러운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허운이라고 하는데요. 큰 병을 앓고 나서 몸이 허해졌을 때 어지러운 것으로 노년층에 많고 빈혈에 의한 어지럼증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스푼이라고 해서 습기에 의한 어지럼증이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몸이 무거운 그런 증상을 동시에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듣다 보니까 어지러워지는 것 같아요. 어지러워요. 현훈, 어지럼증, 한의학적 원인 6가지로 구분지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한약 치료. 그럼 저는 이 한약에 어떤 약재들이 포함되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배영국 원장님, 실제로 한약에는 어떤 약재들이 포함돼서 또 어떤 역할로 치료가 되는 건가요? 이제 아까 이제 김원식 원장님이 얘기하셨던 네. 처방도 굉장히 이제 대표적인 처방인데요. 또 이렇게 어지럼증을 치료하는 가장 대표적인 또 처방 중에 하나는 단아배충 천마탕입니다. 그래서 네. 그 처방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그래서 이제 자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 처방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소화기 증상과 그리고 이제 머리 쪽에 어지럼증 이런 것들을 동시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지고 오는 그런 증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맞아요. 이 처방 중에서 이제 저희가 어지럼증에 이렇게 증상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먼저 받아보는데 뭐 머리를 검사하고 귀를 검사하고 빈혈을 체크해보고 이렇게 했을 때 특별한 원인이 잘 안 나타나는 경우에는 한방에서 보는 담음이 원인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담음에 해당하는데요. 지금 그런 증상들을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약재들이 이 중에서 바나, 백출, 그다음에 창출, 복령, 택사와 같은 약재들이 이 처방에 들어가 있는데 예. 이런 약재들은 우리 몸에 정체되어 있는 그런 이제 체액들을 잘 순환시켜줘서 머리하고 그런 소화기의 그런 체액들을 잘 순환시켜서 없애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처방입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환기라거나 인삼이 같이 들어가면서 아까 기운이 허해져도 어지럼증이 발생하는데 그런 원기를 보충할 수 있는 그런 효능을 나타내는 그런 약재들이 또 많이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천마 같은 경우는 어지럼증이 발생했을 때 그 어지럼증을 이제 진정시켜줄 수 있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재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소화기 증상이 같이 보통 생긴다고 했었는데 귤피라거나 신곡, 메가 같은 그런 약재들은 소화 기능을 도우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처방이 아니더라도 다른 처방에서도 담을 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운을 더해주고 그리고 또 소화기를 돕는다거나 그리고 또 머리 자체에 작용을 해서 진정을 시켜준다거나 이런 약재들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어지럼증을 잘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한약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네. 원장님 말씀해 주시면서 담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원장님. 그럼 네네. 평소에 네. 우리 몸에 담음이 좀 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네네. 어떤 것들을 좀 조심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담음이라는 건 체액이 정체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음식을 드시고 바로 눕는다거나 네, 그리고 뭐 음식을 먹고 바로 잠을 잔다거나 네. 그래서 야식을 먹는 습관이라거나 뭐 이렇게 활동 자체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담음이 잘 생기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좀 기름지고 네. 그리고 밀가루 음식이라거나 소화력이 좀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들을 네. 자주 먹게 되면 그것들이 소화기에 담음이 생기고 또 우리 몸 전체에서도 담음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런 음식들을 피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원장님 저도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그렇다면 그 소화기와 이 어지럼증에 좀 많은 그 연관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좀 소화기가 안 좋은 분들이 소화기가 좀 좋아지면 어지럼증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개선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화기가 안 좋은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담음이 원인인 경우에는 이 명치 아래쪽이 그득하게 답답하고요. 네. 물렁물렁하고 토할 것 같다거나 이런 증상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런 분들의 소화기 증상이 개선이 되면 그때는 어지럼증도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 역시 여러모로 그 우리 몸이 하나로 네. 연결돼 있다는 맞아요. 걸 항상 느끼는 시간입니다.